네, 오늘 수업에서는 한글 코드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던 것처럼 영문 코드는 ASCII, FCD 코드가 있었고, 한글 코드에는 N바이트 코드, 3바이트 코드, 상형 조합형은 2바이트 조합형, 이렇게 조합형 코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KS 완성형의 경우에는 2350자만,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것을 2350자만 선별해서 그렇게 이제 완성형 코드로 정의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한글의 음절, 한글 문자가 모두 몇 자라고 했었죠? 초성 19개, 중성 21개, 아야어역, 종성, 받침으로 사용되는 자음들이 27개인데 받침이 없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28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19 곱하기 21 곱하기 28을 하게 되면 총 11,172자가 가능한데, 완성형에서는 그 중에서 11,172자 중에서 2,350자에 대해서만 정의했다고 했죠. 물론 2,350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제 불편한 경우 때문에 보조 세트로 추가로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근데 보조 세트로 추가로 정의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11,172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락된 개수가 11,172에서 2,350을 빼면 8,822자가 되는데요. 이 8,822자에 대해서 어떤 코드로 정의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8,822자의 코드 정의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정의한 CP949를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MS사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라든지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에서 11,172자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 8,822자에 대해서 코드 정의를 했고요. 그것을 이제 CP949라고 하죠. CP949는 2,350자 더 플러스 8,822자 해서 총 11,172자를 정의한 그런 한글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영어 FCD 코드하고 ASCII 코드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KS 완성형 한글 코드는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코드를, 그러니까 가부터 흰까지, 원래 한글의 첫 번째 자는 초성이 기역이 맨 앞이고요. 그래서 기역. 중성의 첫 번째 것은 가죠.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경우가 종성에서 첫 번째 경우일 거기 때문에 가자부터 시작해서 원래 최종 마지막 한글이 무슨 자죠? 초성에서 기역, 니은,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쌍디귿 이렇게 하면은 히읗이 자음, 그러니까 초성의 마지막인데요. 모음의 마지막은 아야어여, 이, 그래서 이고요. 히. 종성의 받침의 마지막 것은 히읗 받침이거든요. 그래서 가부터 히의 히읗 받침까지가 11,172자인데 그 중에서 2,350개만 선별하다 보니까 첫 자는 가고요. 가는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하니까 마지막 자는 2,350자의 마지막 자는 히의 히읗 받침, 히 아니고요. 힝이에요. 히의 이응 받침. 그래서 가부터 힝까지 2,350자를 KS 완성형, KS 완성형에 대한 공식 명칭은 KS C 5601-1987인데요. KS는 코리안 스탠다드고요. C는 코드 약자고요. 5601은 아이덴티파이어죠. 보유번호. 그리고 제정한 연도가 1987년도죠. 물론 이제 이 KS 완성형은 국제표준에서는 ISO 2022 KR이라고도 해요. 또는 KSX 1001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KS 완성형에 대한 이름, 명칭이
일단 세 가지나 있네요. 그 차이점도 조금씩 있긴 한데요. 네, 우선 KS 완성 코드는 이제 저는 주로 한글 코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텐데 한자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KS 완성형 한자는 4888자죠. 그러면 먼저 국제표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 코드 영역이 뭐냐면 국제표준에서는 이제 한중일 문자들을 DBCS라고 하는데요. DBCS는 더블 바이트 코드 시스템이에요. 더블 바이트. 즉, 2바이트를 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할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영어 경우에는 한 바이트만 할당되잖아요. ABCD를 위해서 한 바이트씩만 매핑을 하기 때문에 그 영어 같은 그런 언어 문자들은 SBCS라고 하죠. 싱글 바이트. 영어는 싱글 바이트 코드 시스템 SBCS고요. 한글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더블 바이트 코드 시스템. 즉 국제표준에서는 더블 바이트 코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영역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16진수로 AE부터 FE까지. 첫 번째 바이트. 더블 바이트니까요. 첫 번째 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도 마찬가지로 A1부터 FE까지. 이 영역만 사용해서 한글 또는 한자를 정의하라는 거죠. 그런 제약이 있어서 그러면 A1부터 FE까지면은 쭉 나열을 한다면 첫 번째 게 A1, 두 번째 게 A2, A3, A4, AF. 그 다음에 이제 B1, B2, B3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A1부터 FE까지 영역을 총 가지수를 세어보면 94가지가 돼요. 그러면 두 바이트 중에서 첫 번째 바이트도 94가지 A1부터 FE 사이로, 두 번째 바이트도 A1부터 FE까지 94가지. 그래서 총 모두 다 정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문자 개수가 94 곱하기 94로 제한된다라는 거죠. 대략 90 곱하기 90이라고 한다면 9981, 8100, 8200자 정도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 한국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문자들을 8200개 이내로 정의하도록 제한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8,000여자를 다 한글로 정의를 안 하고 2,350자만 했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한글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자도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한자들을 자주 사용하는 교육용 한자 등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실제 한글보다 한자 사용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도 드물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한자만 4,888자를 선별해서 여기 완성형 코드에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글 한자 외에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가운데점인데요. 가운데점이라든지 또 이제 따옴표 중에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우리 한글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따옴표를 할 때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기역, 니은자, 기역자 뒤집은 거, 니은자 뒤집은 거 이렇게 이런 따옴표들도 있거든요. 그런 따옴표를 선으로 한 경우도 있고 이중선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이제 자음, 모음 또 이제 옛 한글 문자들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이런 문자들도 정의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문자들을 다 합해서 94 곱하기 94 영역에 정의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글이 11,172자 중에서 8,822자가 누락된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국내에서 이 완성형 한글을
얘기할 때는 KSC 5601-1987이라고 하고 이것을 국제 표준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2022-KR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KSX 1001은 뭐냐면 94 곱하기 94 영역을 실제 구현할 때는 첫 번째 바이트를 A1부터 F2까지 94가지라고 했었죠. 두 번째 바이트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을 이 베이스 값을 A1이 아니라 0, 1, 2, 3, 4, 93 또 두 번째 바이트도 마찬가지로 0, 1, 2, 3, 4, 93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잖아요. KSX는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베이스 값을 A1이 아니라 0, 1, 2, 3, 4, 93 이렇게 94가지로.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디테일한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KS 완성형을 정의하는 방식이고 관련된 명칭을 말씀드린 거죠. 물론 이제 이 KSX 1001 이 부분이 실제 인터내셔널하게 외국 사람들, 유니코드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때는 KSC라고 할 수 없어요. KS는 코리안 스탠더드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KSX 1001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니코드에서 여튼 베이스 값을 A1부터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 때문에 KSX 1001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KS 완성형 코드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PC든 리눅스든 이렇게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셋은 KS 완성형 뿐만 아니라 영어라든지 콤마 마침표라든지 뭐 덧셈 뺄셈 기호라든지 이런 ASCII 코드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KS 완성형 코드뿐만 아니라 ASCII 코드까지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합집합으로 명칭을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완성형 플러스 영어 ASCII까지 합집합으로 했을 때 이런 코드셋을 EUCKR이라고 하죠. 그런데 EUCKR이라는 명칭은 Extended Unicode 리눅스 계열에서 명칭을 붙인 거기 때문에 EUC 뒤에 이제 각 국가 약어에 해당하는 걸 붙이게 되죠. 뭐 한국어는 KR, 일본어는 JP 뭐 이런 스타일로 유닉스 계열에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만들 때 그때 이제 한글 리눅스에서는 어떤 문자 셋을 지원을 할 것인가를 이제 완성형하고 ASCII를 합집합으로 해서 명칭을 EUCKR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후에 이제 뭐 유니코드 2.0으로 바뀌게 되지만요. 네. 이런 KS 완성형 코드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했고요. N바이트하고 3바이트 코드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뭐 SISO라는 SI는 Ctrl O, SO 문자는 Ctrl N. 이게 이제 Shift In, Shift Out이라는 의미인데 이 기준은 영어 중심으로 돼 있어서 영어 ABCD를 쭉 사용하다가 영어 문자셋을 Shift Out 벗어날 때 Ctrl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어 ABCD 이렇게 쭉 쓰다가 내가 다음에 가나다라를 쓰고 싶어 그러면 가나다라 쓰기 전에 Ctrl N 표시를 하고서 가나다라 한글 쓰다가 다시 또 영어 뭐 XYZ 이렇게 쓰고 싶으면 Ctrl O 즉 Shift In이 영어로 들어간다라는 Shift In인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면 한글은 영어하고 한글을 섞었을 때 한글은 Ctrl N, Ctrl O 사이에 문자가 있으면 한글로 간주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이제 조합 방식, 특히 N바이트 코드 시스템에서 사용했던 그 예가 여기에 있네요. Ctrl N으로 시작해서 Ctrl O 사이에 안영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N바이트에서는
자모를 이용해서 한글을 표현했기 때문에 자음은 주로 대문자로 매핑시켰다고 했죠. 이응이 매핑된 대문자가 W, 대문자 W고요. 아가 매핑된 것은 저기 모음은 소문자로 매핑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아가 B로 매핑되어 있고요. 니은은 자음이니까 자음 대문자 D, 또 인형의 니은도 대문자 D, 그다음에 안녕의 여는 소문자 J로 매핑되어 있고요. 이응 받침의 이응 역시 대문자 W, 그래서 컨트롤 N과 컨트롤 O 사이에 이렇게 이런 문자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N바이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안, WBD, N형은 J, 그러니까 DJW, 여기까지는 0,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N바이트에 대한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N바이트 한글 코드표는 기역은 대문자 A, 니은은 대문자 D, 아는 소문자 B, 여는 소문자 J, 이런 식으로 매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예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같은 경우에는 안따의 안, 그러면 이응, 그다음에 니은이 D고요. 지읒이 X거든요. 대문자 X. 이게 이제 안따의 안이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3바이트로 하게 되면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받침, 니은 지읒 받침에 대한 코드도 매핑이 돼요. 대문자 2가 니은 지읒에 해당하는 거고. 또 이 경우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N바이트 한글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안따의 안이 표현 방법이 이렇게 4바이트로 표현될 수도 있고 이것처럼 3바이트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많겠죠. 어쨌든 그래서 N바이트 코드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2바이트 조합형이라고 얘기했던 상형 조합형은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5비트씩 코드를 부여하고 있고요. 맨 왼쪽 비트인 MSB는 한영 구분하기 위해서 한글은 1로 세팅을 하고요. 한 비트, 다섯 비트에서 총 16비트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이 상형조합형은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건 이제 여기 각 5비트들에 대해서 5비트를 표현했잖아요. 5비트 2바이트 조합형에서 기억을 5비트로 매핑시킨 그런 테이블을 알려준 거고요. 기억, 무상기억 이렇게 19개의 초성을 5비트로 매핑시키는 중성의 경우에 또 아는 0001 종성도 그래서 초성 기억하고 초성 기억은 00010인데 종성 기억도 0010 똑같네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초성 니은은 00100 5비트인데 비해서 종성 니은은 00101로 매핑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건 참고하시라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상형조합형에서는 이렇게 한글 표시로 가짜를 쓴다면 한글 표시로 1을 주고 초성 5비트 기억에 대한 거, 중성 5비트 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받침 없음 표시가 00001이에요. 바로 앞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채운 코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음 표시거든요. 초성이 없으면 이 값으로 채워주는 거고요. 종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2바이트 조합형 관련된 걸 잠깐 예를 보여드렸네요. 네. 완성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일단 2350자에 대해서는 부여한다고 했는데 A1부터 F2 사이 중에서 한글 영역, 한글 2350자는 첫 번째 바이트가 B0부터 C8까지예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C8.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트는 A1부터 F2까지 풀로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바이트는 B0
B1, B2, C8까지 하면은 25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는 가짜는 첫 번째 바이트가 B0, 두 번째 바이트도 맨 첫 번째 것이 A1. B0, A1이 가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의 기억 받침은 B0, A2가 되겠죠. 순서대로 나갈 테니까요. 마지막 2350자의 마지막 자인 힝자는 여기 첫 번째 바이트는 C8, 첫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또 이제 두 번째 바이트의 마지막 F2. 그래서 B0, A1부터 가, C8F2 힝까지 2350자를 코드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B0, A1부터 C8F2까지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씩 하면 쭉 2350자 코드 값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B0 A1부터 B0 F2가 되죠. 그 다음에 B0 FF는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0 A1부터 순서대로 94개는 플러스 1 하면 되는데 95번째 것은 B0 FF가 아니고요. B1으로 넘어갈 텐데 B1 00이 아니고요. B1 000을 다 스킵하고 A0까지 스킵한 다음에 95번째 자는 B1A1이 되겠죠. 이렇게 2350자의 블락이 25개의 블락이 있는 거죠. 즉 A1, F2 블락 94개, 순서대로 94개 블락이 25개가 있어서 처음 94개는 첫 번째 블락, 즉 B0 블락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0 FF, B1 00 이렇게 쭉 스킵하고 그다음에 B1 A1부터 또 순서대로 94개가 정의됩니다. 이렇게 25개의 블락으로 총 2350자를 코드 정의를 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음 모음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음은 A4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억은 A4, A1, 순서대로 A4, A2 이렇게 쭉 자음 30개를 정의하고 있고요. 모음 21개는 B4, BF부터 A4, D3까지 21개를 정의하고 있고요.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아래 한글의 아래아 이런 것들은 A4의 D5부터 F2까지 사이에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특수 문자들도 필요하다고 했었죠. 가운데점이라든지 등등 이런 특수 문자들은 이제 A1 바이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2350자만 선별해서 정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대표적인 몇 개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옛날에 이제 만화 영화에 똠방각하라는 만화 영화가 유명한 게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 이 똠자가 2350자 안에 들질 못했어요. 그래서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죠. 펩시콜라의 펩이라든지 워크스테이션의 워크라든지 녹슬다의 녹슬 이런 것들이 틀다의 틈 이런 것들이 명사형이 정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자, 참고로 이제 한자 코드는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완성형 코드에서 한자도 이제 A1, F2 사이에 정의해야 되는데 하위 바이트 94가지는 A1부터 F2까지로 고정되고 상위 바이트 범위만 조금 전에 한글의 상위 바이트가 B0부터 C8까지였죠. 그 다음에 C9이죠. C9 블락은 사용자 영역으로 비워놨어요. 혹시 사용자가 특별히 정의해야 될 그런 문자가 있다면 그 C9 블락 94개를 이용해서 정의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C9 영역을 비워놓고 사용자 영역이고 그래서 한자를 CA부터 FD 영역까지 한자를 정의를 해요. 그럼 한자도 마찬가지로 94개의 블락을 94가지 블락을 CA 영역, CB 영역, FD 영역까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CA부터 FD까지를 가지수를 카운트해 보면 52가지예요. 즉
52 곱하기 94를 하면 4884, 총 4484개의 한자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한자를 정의할 때는 그러면 한자가 4448자가 정의되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요인이 있냐면, 고려해야 될 요인이, 여기 보이는 이 갱자를 갱으로도 읽고 경으로도 읽잖아요. 이 경우에 이 한자는 락, 악, 요, 세 가지 의미 있고요. 그래서 한자 4888자에 정의할 때는 모양이 같은, 이 모양은 같지만 한글 의미 다르면 한글 의미에 따라서 코드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갱으로 읽을 때는 CDD6이라는 코드가 부여되고, 경으로 읽을 때는 CCDA로 부여가 되고요. 이 악, 락, 요는 세 개의 코드로 부여가 됩니다. 또 이제 두음 법칙인 경우에 이, 리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두음 법칙에 해당하는 것들도 의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두 개의 코드가 부여가 돼서 실제로 이 한자 모양으로 따진다면 4888자보다 훨씬 적은 개수의 한자가 정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음에 따라서 부여를 했어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코드 정의를 할 때 소팅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한글 2350자를 정의할 때도 가나다라 순으로 2350자를 코드 부여를 해야 되고요. 한자를 부여할 때도 한글 음의 가나다라 순서대로 그 소팅 순서에 의해서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이라든지 악, 락, 요 경우에도 그 한글 음의 순서에 맞춰서 코드가 부여되는 거죠. 이하고 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부여해 놓으면 이제 소팅할 때도 편리하지만 한자를 한글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어요. 즉 이런 앙랑이요 모양은 다 같지만 오락이라는 데서 D5A4로 정의했으면 이것은 락으로 한글로 자동 변환할 수 있고, 음악에서 음악의 이 악자를 E4C5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이것에 해당하는 악으로 한글로 쉽게 1대1 자동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한글에서 한자로 자동 변환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이제 1대1 매핑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KS 완성형 한글 한자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1172자 중에서 누락된 8822자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코드 정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 8822자를 추가로 정의하려면 국제표준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제표준을 따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한글 윈도우, 한글 MS 워드 이런 데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영역에다가 8822자를 정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8822자의 정의 영역을 여기에서 지금 인터넷에 있는 것을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원래 한글 A1FE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바이트, 더블 바이트 영역이라고 했었죠. A1FE 곱하기 A1FE, 이 영역은 이제 KS 완성형 한글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비켜서 이 부분을 겹치지 않게끔 8822자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의된 영역이 여기에 그 보라색 표시로 쓰여 있네요. 이 대괄호 요 왼쪽 부분이 첫 번째 바이트 영역이에요. 첫 번째 바이트 영역이 81부터 A0까지 첫 번째 바이트로 하고, 또 두 번째 바이트는 41부터 OA, 61부터 7A, 또 81부터 FE까지 영역. 이 영역에 이제 순서대로 8822자의 앞부분을 정의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A1, 그러니까 첫 번째 바이트를 A1부터 C5 영역이고, 두 번째 바이트는 41에서 5A, 61에서 7A, 81에서 A0까지 영역. 그 부분도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그것으로도 이제 8822자를 다 정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역을 첫 번째 바이트를 C6, 두 번째 바이트를 41부터 52까지 이렇게 이 세 개의 블락으로 쪼개서 8822자를 정의하는데, 그 영역이 이 보라색 형태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라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부분은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여기 81부터 FE까지 다 사용했죠.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여기가 겹치질 않으니까. A1부터 FE까지 겹치지 않는 부분은, 그러니까 A1 앞부분이죠. A1 바로 앞에 A0죠. 81부터 A0까지. 이 부분은 국제표준에서 두 번째 바이트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415A, 617A, 81FE 이렇게 다 사용하는 거고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415A, 그러니까 415부터 5A 영역이 한 바이트로 하면은 어떤 부분이죠? 영어 대문자 부분이에요. 영어 대문자 A가 16진수 41이잖아요. 41, 42, 43, 44, 26개 대문자, 그러면 5A까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바이트를 이 영역으로 하고, 두 번째 바이트는 대문자 A, 또 6일부터 시작하면 소문자 영역 26개, 대문자 영역 26개, 소문자 영역 26개, 여기는 이제 MSB가 1인 부분인데 8일부터 FE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좀 정의 안 돼 있는 이 색깔이 보라색이 아닌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에 A1부터 C5 영역은 원래 여기 완성형 국제표준 DBCS 영역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1부터 A0까지 비어있는 부분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용하는 거죠. C6 영역은 이제 나머지 것들만 정리하면 되니까 8822자를 딱 맞춰서 41부터 52까지. 그러니까 41부터 시작했는데 41, 42, 43, 44, 52까지 했더니 8822자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 코드 영역으로 CP949에서는 8822자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기 써놨네요. 이게 첫 번째 영역, FE까지 다 사용한 거. 이게 첫 번째 블락, 이 81부터 A0 개수가 32개거든요. 32개고, 대문자 영역 4일부터 시작하는 거 26, 소문자 26개, 8일부터 FE까지가 126까지. 그래서 요걸 다 더해서 32개 블락 더하기 요 두 번째 A1C5는 이제 8일부터 FE가 아니라 8일부터 A0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4일부터 시작하는 대문자 영역 26개, 6일부터 시작하는 소문자 영역 26개, 8일부터 A0까지 32가지. 이게 지금 A1부터 C5까지가 37가지거든요. 37 곱하기 이 영역. 이렇게 해도 8822자에서 18자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C5의 C6 영역의 일부 4일부터 5위까지 18자를 마저 정의를 해서 8822자를 정의를 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글 11,172자 중에서 정의가 안 된 8,822자를 정의한 그런 방법, 즉 CP949 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MS949라고도 해요. 그래서 MS949나 CP949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왜 그 CP라는 용어를 썼냐면 CP의 CP는 코드 페이지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각국 언어에 대한 문자 셋을 정의하고 그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CP 다음에 세 자리 숫자로 부여를 한 거죠. 즉
그러니까 MS에서 한국어 코드셋을 정의한 명칭은 CP로 시작을 하고 세 자리 숫자가 949라는 숫자로 명명을 한 것이지. 그러면 이제 일본 문자셋이라든지 일본어 문자셋 또는 중국어 문자셋들은 뭐 CP 949가 아니라 뭐 다른 숫자로 세 자리 숫자로 이름을 붙였겠지요. 네, 여기까지 케이스 완성형에 대해서 그리고 누락된 8822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